새벽 공기가 차가웠다. 가로등 불빛 아래 희미하게 빛나는 도로 위를 한 소년이 자전거를 타고 달리고 있었다. 앞바구니엔 우유 상자가 실려 있었고 그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한 병씩 꺼내 문 앞에 조심스레 내려놓았다. 아직도 남은 집이 많았다. 하지만 이젠 거의 다 끝나가고 있었다. 오늘도 무사히 끝내자. 지훈은 자전거 페달을 힘차게 밟았다. 피곤했지만 멈출 수 없었다. 하루라도 일을 쉬면 그만큼 가족들의 끼니가 어려워질 것이었다. 어느새 마지막 배달을 향해 가고 있을 때였다. 골목길을 빠져나와 큰 길로 접어드는 순간 오른쪽에서 빠르게 달려오는 자동차 불빛이 눈앞을 스쳤다. 끼익. 타이어가 미끄러지는 소리와 함께 강한 충격이 느껴졌다. 지후의 몸이 자전거와 함께 앞으로 튕겨나갔다. 바닥에 넘어지며 손바닥과 무릎이 아스팔트에 쓸렸다. 순간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다. 귀가 멍해지고 심장이 쿵쿵 뛰었다. 괜찮아. 차 문이 열리며 누군가 다급한 목소리로 뛰어왔다. 지후는 정신을 차리며 엉거주춤 일어나려 했지만 무릎에서 찌릿한 통증이 올라왔다.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지후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이며 급히 사과했다. 상대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몸이 먼저 반응했다. 자신 같은 가난한 배달 소년이 사고를 냈으니 분명 크게 혼날 거라고 생각했다. 그때 따뜻한 손이 그의 팔을 붙잡았다. 다친 곳은 없어. 뜻밖에도 부드러운 음성이었다. 지후는 당황하며 고개를 들었다. 앞에 선 사람은 예상과 달랐다. 중년의 남성이었고 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의 눈빛엔 분노가 아닌 걱정이 담겨 있었다. 괜찮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지후는 재차 사과하며 허둥지둥 무릎을 꿇었다. 상대가 얼마나 높은 사람인지 몰라도 값비싼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니 분명 대단한 사람일 것이다. 남자는 그런 지후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러다 갑자기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일어나. 무릎 꿇지 않아도 돼. 하지만 지후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는 손을 꼭 모으고 다시 한번 고개를 조아렸다. 제 잘못입니다. 차에 흠집이 났다면 꼭 변상하겠습니다. 그 말에 남자는 고개를 저으며 씁쓸하게 웃었다. 내가 변상할 수 있을 것 같아. 지후는 당황한 듯 입을 다물었다. 그도 잘 알고 있었다. 자신이 번 돈으로는 이런 차의 도색 하나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때 남자가 조용히 말했다. 이 시간에 그것도 이렇게 추운 날씨에 자전거로 배달을 하는 거 보니 사정이 있겠구나. 지후는 선뜻 대답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의 말에서 비난이 아닌 이해가 느껴졌다. 그 순간 감정이 북받쳐 올라 목이 메었다. 학교를 중퇴했습니다. 남자는 가만히 바라보았다. 지후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부모님이 많이 편찮으십니다. 그래서 대신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자 남자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다. 한동안 말없이 지후를 바라보더니 이내 작게 웃었다. 그래, 참 대단하네. 뜻밖의 반응이었다. 보통은 어린 나이에 공부해야지라고 꾸짖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이 남자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럼 병원에는 가야겠다. 지금 무릎에서 피가 나고 있어. 그제야 지후는 자신의 무릎을 내려다보았다. 찢어진 청바지 사이로 피가 흐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정말 괜찮습니다. 치료비 같은 건 필요 없어요. 그러자 남자는 한 발짝 다가서며 단호하게 말했다. 너한테 필요한 건 치료비가 아니라 기회야. 지후는 이해하지 못한 채 그를 바라보았다. 남자는 곧 자신의 명함을 건넸다. 내가 누군지는 몰라도 괜찮아. 그냥 이 명함을 갖고 있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해. 지후는 망설이며 명함을 받아들었다. 금박으로 새겨진 글씨가 보였다. 한성그룹 강윤석 회장.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지후는 숨이 턱 막혔다. 그 이름을 모를 리가 없었다.
뉴스에서, 신문에서,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자주 거론되던 한국 최대 기업의 회장. 그런 사람이 지금 자신 앞에서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지훈은 병실 창문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병원 특유의 희미한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무릎에 감긴 붕대가 아직도 어색했지만 통증은 많이 가셨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다. 들어와도 돼. 익숙한 목소리였다. 문이 열리자 강 회장이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다. 회장님. 지훈은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강 회장이 손짓으로 막았다. 괜찮아. 무릎 다친 사람이 억지로 일어나면 어쩌려고 그래. 그의 말에 지훈은 어색하게 웃으며 다시 앉았다. 강 회장은 천천히 의자에 앉으며 병실을 둘러봤다. 이 병원 시설은 괜찮아? 네,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치료비는 제가 갚겠습니다. 내가. 강 회장은 피식 웃으며 팔짱을 꼈다. 우유 배달로는 아마 몇 년이 걸려도 힘들걸. 지훈은 입술을 꾹 다물었다. 그는 선뜻 대답하지 못했다. 부담 가질 필요 없어. 나는 단순히 다친 사람을 도운 것뿐이야. 지훈은 그 말을 듣고도 쉽게 마음을 놓을 수 없었다. 어릴 때부터 그는 도움을 받기보다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익숙했다. 그때 강 회장이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보다 너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네. 학교를 그만두고 생계를 위해 일하는 건 알겠어. 하지만 계속 이렇게 우유 배달만 할 생각이야? 지훈은 잠시 말문이 막혔다. 한 번도 깊게 생각해 본 적 없는 질문이었다. 우유 배달은 그의 하루이자 생계였다. 그 이상의 가능성을 고민할 여유조차 없었다. 그럼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강 회장은 책상 위에 손을 얹으며 천천히 말을 이었다. 한성그룹 공장에서 일해보는 건 어때? 네. 지후의 눈이 커졌다. 공장이요. 그래. 내가 성실한 건 알겠어. 우유 배달도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닌데 그걸 몇 년이나 해왔다는 거잖아. 책임감도 있고 부지런하고. 하지만 저는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어. 하지만 노력하면 달라지지. 지훈은 순간 망설였다. 공장이라는 단어가 낯설었다. 하지만 동시에 머릿속엔 부모님의 얼굴이 떠올랐다. 어머니는 기침을 멈추지 못했고 아버지는 일을 하고 싶어도 몸이 따라주지 않았다. 공장에서 돈을 벌 수 있나요? 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지. 그리고 내가 성실하게 일하면 더 좋은 기회도 올 거야. 지훈은 손을 꼭 쥐었다.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어쩌면 인생을 바꿀 기회일지도 몰랐다. 제가 정말 할 수 있을까요? 강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그건 내가 선택할 몫이야. 하지만 나는 내가 잘할 거라고 믿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지훈은 결심했다. 해보겠습니다. 며칠 후 지훈은 처음으로 한성그룹 공장에 출근했다. 넓은 공장 안은 분주했다. 커다란 기계들이 쉴 새 없이 돌아가고 곳곳에서 작업자들이 빠르게 움직였다. 지훈은 긴장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이쪽이야. 공장장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그를 이끌었다. 내가 강 회장님이 추천한 신입이구나. 지훈은 급히 고개를 숙였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공장장은 그를 흘끗 보더니 짧게 한숨을 쉬었다. 좋아, 말은 잘하는군. 하지만 여기선 그게 다가 아니야. 몸으로 배우는 곳이지. 지훈은 단단히 마음을 먹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나 첫날부터 일이 만만치 않았다. 이 상자를 저쪽으로 옮겨. 네. 하지만 상자가 생각보다 무거웠다. 땀을 흘리며 겨우 옮겼지만 이미 다른 직원들은 몇 배는 더 많은 짐을 나르고 있었다. 신입 손 빨리 안 움직여? 죄송합니다. 한편 직원들의 시선도 따가웠다. 제가 그 회장님이 직접 데려온 애라며? 대체 뭔데 그렇게 특별 대우야? 보면 그냥 애 같은데 오래 버티겠어.
지후는 그 말들을 들으며 이를 악물었다. 자신이 특별 대우를 받은 것도 편하게 들어온 것도 아니었다. 그저 성실히 열심히 하려고 할 뿐이었다. 하루가 끝나갈 무렵 지후는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다. 팔과 다리는 뻐근했고 손바닥에는 벌써 굳은 살이 생길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버텼다. 퇴근 시간 공장장은 지후에게 다가와 물었다. 힘들지? 지후는 숨을 몰아쉬며 대답했다. 괜찮습니다. 공장장은 피식 웃었다. 대부분은 첫날부터 도망가고 싶어 하는데 너는 다르구나. 지후는 주먹을 꼭 쥐었다. 전 여기서 버틸 겁니다. 꼭. 그 말에 공장장은 흥미로운 눈빛을 보였다. 그래. 내가 얼마나 버티는지 한번 보자고. 지후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벌써 어둑어둑해진 저녁, 멀리서 공장 불빛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공장 안은 언제나 시끄러웠다.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 박스가 쌓이는 소리, 그리고 사람들의 분주한 발걸음. 지후는 그 소음 속에서 땀을 흘리며 일했다. 첫 출근 이후 벌써 며칠이 지났지만 여전히 일에 익숙해지는 건 쉽지 않았다. 야, 신입, 거기서 뭐 해? 날카로운 목소리가 지후를 향했다. 네, 멍 때리지 말고 저기 있는 박스 좀 날라. 선배 직원 중 한 명인 상훈이었다. 공장에서는 오래된 직원이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지후는 급히 박스를 집어들었다. 네, 바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상자는 생각보다 무거웠다. 이게 뭐가 그렇게 무거워? 상훈이 피식 웃으며 다른 직원들에게 말을 걸었다. 야, 신입이 이거 하나 드는 것도 힘든가 봐. 우유 배달만 하더니 체력이 딸리는 건가? 옆에 있던 직원들이 낄낄 웃었다. 지후는 속으로 한숨을 삼켰다. 이런 분위기가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그를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다. 이유는 단 하나. 회장님이 직접 데려온 신입이라면서. 그럼 뭐 특별 대우라도 받으려는 거야. 회장의 추천으로 들어왔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지후가 원한 건 아니었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다. 그냥 버티기만 하면 월급 따박따박 나오는 거네. 아니야, 아마도 위에서 말만 하고 금방 도망갈걸?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지후는 입술을 꼭 깨물었다. 그냥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거야.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더 열심히 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주어져도 불평하지 않았고 시키는 일이 있으면 바로 움직였다. 어느 날 공장장이 지후에게 다가왔다. 지후야, 오늘은 이 라인에서 일 좀 도와줘야겠다. 네, 어떤 거든 상관없습니다. 좋아, 일단 여기서 박스를 포장하는 법부터 배우자. 지후는 주어진 일을 하나하나 배워나갔다. 실수할 때도 있었지만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신입, 야간 근무할 수 있어. 상훈이 말을 걸어왔다. 야간이요? 그래. 원래 내 담당은 아니지만 사람이 부족해서 말이야. 지후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할 수 있습니다. 상훈은 비꼬듯 웃었다. 그래. 그럼 어디 한번 해보자고. 그날 밤 지후는 야간 근무를 하게 되었다. 평소보다 배로 힘들었다. 졸음이 몰려왔고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는 더욱 크게 들렸다. 이건 그냥 테스트다. 버텨야 해. 그는 이를 악물었다.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나고 지후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박스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 옆에서 누군가 말했다. 야, 근데 얘 진짜 버티네. 다른 직원들이 조용히 지후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게, 금방 나가 떨어질 줄 알았는데. 신기하네. 보통은 야근 한 번 하면 도망가는데. 그 말을 들은 상훈도 잠시 말을 멈췄다. 지후는 그런 분위기를 알아차리지 못한 채 묵묵히 일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공장 안을 비췄다. 지후는 파김치가 되었지만 아직도 포기할 생각은 없었다. 그때 한 직원이 물병을 내밀었다. 마셔.
지후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물병을 내민 사람은 민식이었다. 아, 감사합니다. 민식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공장 내 분위기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지후가 일을 할 때 도와주는 사람들이 하나둘 생겨났고 쉬는 시간에 말을 거는 직원들도 늘어났다. 어느 날 상훈이 지후를 불렀다. 신입. 네. 상훈은 잠시 뜸을 들이다가 말했다. 그냥 하는 말인데 너 꽤 끈질기더라. 지후는 웃으며 대답했다. 열심히 해야죠. 상훈은 피식 웃으며 등을 툭 쳤다. 그래. 어디까지 버티는지 한번 보자고. 그 말에는 이제 더 이상 비꼼이 섞여 있지 않았다. 지후는 새벽같이 출근해 작업복을 챙겨 입었다. 공장 안은 여전히 분주했다. 기계 소리가 귓전을 때렸고 직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손을 바삐 움직였다. 그도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 박스를 나르는 법, 기계 조작을 돕는 법, 그리고 라인에서 실수 없이 작업하는 법까지. 하지만 익숙하다고 해서 실수를 하지 않는 건 아니었다. 야, 신입. 그거 조심하라고 했잖아. 아, 죄송합니다. 지후는 급히 바닥에 떨어진 부품을 주웠다. 작은 실수였지만 작업 흐름을 방해하는 건 분명했다. 주변 직원들이 그를 바라봤다. 괜찮아? 민식이 다가와 도와주었다. 지후는 머쓱하게 웃었다. 네, 제가 실수했어요. 상훈이 팔짱을 끼고 지켜보다가 한마디 던졌다. 실수한 건 알겠고 다시는 같은 실수 하지 마. 네. 그리고 나한테 혼나기 전에 먼저 해결할 생각을 해. 무조건 죄송합니다만 할 게 아니라. 지후는 그 말에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실수하면 바로 해결하겠습니다. 상훈은 피식 웃으며 등을 툭 쳤다. 그래야지. 신입이 똑똑하긴 하네. 그날 이후 지후는 단순히 실수에 대해 사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문제를 바로잡으려고 노력했다. 야, 신입. 이거 좀 도와줘. 네. 이 기계 작동법 배우고 싶다고 했지. 잠깐 와서 봐. 정말요. 감사합니다. 그의 태도는 점점 주변 사람들의 신뢰를 얻었다. 어느 순간 사람들이 신입이라는 말보다 지후라는 이름을 더 자주 부르기 시작했다. 어느 날 공장장이 지후를 불렀다. 지후야. 네, 공장장님. 너 요즘 꽤 열심히 하더라. 지후는 살짝 긴장하며 대답했다. 열심히 해야죠. 공장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한 장 건넸다. 이거 다음 주부터 너희 조의 업무 분담표다. 내가 이제 웬만한 기본 작업은 다 배웠으니까 좀 더 다양한 일을 맡겨볼까 하는데 할 수 있겠어. 지후는 서류를 받아들여 내용을 살폈다. 기존의 단순 작업뿐만 아니라 기계 조작 보조나 품질 점검 보조 같은 일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는 힘차게 대답했다. 네, 해보겠습니다. 공장장은 흐뭇한 듯 미소를 지었다. 그래, 기대할게. 그 시각 멀리서 공장 내부를 바라보는 한 사람이 있었다. 강 회장은 공장장과 직원들의 대화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저 친구 많이 성장했네요. 옆에 서 있던 비서가 조용히 말했다. 강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가 본 눈이 틀리진 않았어. 그의 눈에는 지후가 흐트러진 작업복을 입고 땀을 닦으며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비쳤다. 조금만 더 지켜보자.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그는 조용히 발걸음을 돌리며 공장을 떠났다. 공장은 평소처럼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다. 지후는 오전부터 작업 라인에서 바삐 움직였다. 이제는 기계 조작에도 익숙해졌고 작업 속도도 빨라졌다. 하지만 오늘따라 뭔가 이상했다. 지후야, 저쪽 기계에서 이상한 소리 안 들려? 민식이 귓가에 대고 속삭였다. 지후는 고개를 들고 소리가 난다는 방향을 바라보았다.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거대한 프레스 기계가 돌아가고 있었다. 보통과 다름없는 움직임처럼 보였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기계에서 약간의 이질적인 소음이 섞여 있었다. 이거 뭔가 이상한데. 지후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기계가 멈추지 않은 이상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었다. 하지만 불안한 예감이 들었다. 공장장님께 보고해야 하지 않을까요? 민식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일단 확실한 문제가 있는지 봐야지. 괜히 소란 피웠다가 별일 아니면 우리가 오히려 혼날 수도 있어. 그렇긴 한데. 지후는 고민했다. 하지만 그 순간 쾅! 기계가 갑자기 굉음을 내며 덜컥거렸다. 벨트 라인이 흔들리며 제품들이 떨어졌다. 직원들이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야, 뭐야? 기계 멈춰야 하는 거 아니야? 이 상태로 돌아가면 위험할 것 같은데. 공장 내 분위기가 순간 긴장감으로 바뀌었다. 그때 지후의 눈이 번뜩였다. 저거 곧 벨트가 끊어질 수도 있어요. 그는 재빨리 기계 쪽으로 뛰어갔다. 야, 지후야, 위험해. 민식이 소리쳤지만 지후는 이미 기계 앞에 도착해 있었다. 그가 본 것은 벨트 라인에 얽힌 이물질이었다. 이대로 두면 기계가 멈추지 않고 폭주할 수도 있었다. 지금 멈추지 않으면 더 큰 사고가 날 거야. 지후는 고민할 틈도 없이 손을 뻗었다. 기계에 손을 대는 건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지만 이대로 놔두면 더 큰 일이 벌어질 것이 뻔했다. 그 순간 쾅! 벨트 라인이 휘청이며 한쪽 기둥이 흔들렸다. 지후는 반사적으로 몸을 돌려 그 충격을 막아냈다. 하지만 그 충격에 의해 한쪽 팔이 튕겨나가며 바닥에 부딪혔다. 강한 통증이 퍼졌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기계가 멈췄다. 지후야, 민식과 상훈이 급히 달려왔다. 야, 괜찮아. 어디 다친 거 아니야? 지후는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기계는 멈췄어요. 그제야 주변 직원들이 사태를 파악했다. 누군가는 공장장을 불렀고 공장장은 다급한 얼굴로 뛰어왔다. 무슨 일이야? 무슨 사고야? 민식이 설명했다. 기계가 오작동해서 폭주할 뻔했어요. 지후가 아니었으면 더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공장장은 지후를 바라보았다. 그의 작업복은 먼지투성이었고 한쪽 팔을 감싸고 있었다. 너 괜찮아? 네, 괜찮습니다. 그냥 살짝 부딪혔어요. 공장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너 만약 내가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 주변에서 웅성거리는 직원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러게 신입이 없었으면 우린 지금 어쩌고 있었을까. 저렇게 몸 던져서 막을 줄이야. 야, 이제 신입 아니고 우리랑 같은 팀이네. 분위기가 묘하게 달라졌다. 처음에는 그를 경계하고 비꼬던 사람들도 이제는 인정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일단 너 의무실 가서 검진부터 받아. 공장장의 말에 지후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겠습니다. 그 순간 공장장과 몇몇 직원들은 깨달았다. 이 녀석 정말 우리 공장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될지도 모르겠는데. 그리고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다. 강 회장은 유리창 너머로 공장 안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이제야 본격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했군. 그의 눈에는 땀과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웃고 있는 지후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공장 내 의무실에서 치료를 받은 후 지후는 조용히 팔을 주무르며 복도에 앉아 있었다. 다친 팔은 크게 문제될 정도는 아니었지만 아직도 욱신거렸다. 하지만 그는 오히려 기분이 좋았다. 오늘 자신이 한 일이 의미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의무실 문이 다시 열렸다. 지후는 무심코 고개를 들었다가 그대로 굳어버렸다. 강 회장이 문을 지나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다. 회 회장님, 지후는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강 회장은 손짓으로 그를 말렸다.
괜찮아. 앉아 있어도 돼. 강 회장은 지후의 맞은편에 있는 의자에 앉았다. 보고는 들었다. 내가 큰 사고를 막았다고 하더군. 지후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였다.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강 회장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피식 웃었다. 처음 널 공장에 보냈을 때 솔직히 여기까지 버틸 거라곤 기대하지 않았다. 지후는 살짝 놀라며 강 회장의 얼굴을 살폈다. 그런데 넌 내 예상을 완전히 깨버렸더군. 사고를 막기 위해 몸을 던졌다지? 그건 그냥 순간적으로 판단한 겁니다. 그 순간적인 판단이 내 주변 사람들을 구한 거다. 단순한 본능이 아니라 책임감에서 나온 행동이겠지. 지후는 말을 잊지 못했다. 강 회장은 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다. 그러다 조용히 말을 이었다. 이제 슬슬 생각해야 할 때가 온 것 같군. 네. 너는 계속 여기서만 머물 생각이냐? 지후는 그 말의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아직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 당장은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내가 계속 노력하면 훨씬 더 큰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거다. 강 회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지후를 바라보았다. 너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지후는 가만히 강 회장의 말을 곱씹었다. 누군가 자신을 이렇게까지 믿어주는 건 처음이었다. 저 같은 사람이 그런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지? 전 그냥 가난한 배달부였고 특별한 능력도 없었습니다.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강 회장은 고개를 저었다. 운이 좋았던 건 인정한다. 하지만 운만으로는 여기까지 올 수 없어. 내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버텼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야. 지후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다. 강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라. 그러면 더 큰 기회가 올 거다. 그리고 그 기회를 잡을 준비를 해라. 지후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저 감사합니다. 그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도 진지했다. 강 회장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앞으로도 기대하마.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묘한 유대감이 형성되었다. 공장의 하루가 끝나갈 무렵, 지후는 조용히 작업복을 정리하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명절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거리에는 하나둘씩 연휴 분위기가 스며들었고 직원들 사이에서도 설렘이 묻어났다. 야, 신입. 명절엔 집 내려가냐? 민식이 작업복을 털며 물었다. 네,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가야죠. 오효자네. 난 그냥 집에서 푹 쉬려고. 그럼 부모님은? 뭐, 명절마다 늘 보니까. 이번엔 좀 혼자 있고 싶어. 민식은 툭 던지는 말투였지만 지후는 그 마음이 조금 이해됐다. 부모님이 곁에 계시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기에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좋은 명절 보내세요, 선배님. 그래, 너도. 근데 민식이 갑자기 지후의 어깨를 툭 치며 물었다. 너 요즘 뭐 신경 쓰는 거 있어? 돈 모으는 거 같던데. 지후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쑥스러운 듯 웃었다. 아, 부모님 선물 좀 사려고요. 오, 진짜 효자구나. 뭐 사게. 그냥 어머니께는 따뜻한 외투 하나 사드리고 아버지께는 지팡이를 하나 준비하려고요. 무릎이 안 좋으셔서. 그 말을 들은 민식이 잠시 말을 잃었다가 이내 헛기침하며 고개를 돌렸다. 뭐 좋은 생각이네. 부모님도 기뻐하시겠지. 그렇게 퇴근 후 지후는 근처 시장을 들렀다. 번쩍이는 조명과 여기저기서 들리는 흥겨운 명절 노래. 사람들은 선물 꾸러미를 들고 바삐 움직이고 있었다. 지후는 몇 번이고 망설이며 외투 가게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어머니께 어울릴까? 따뜻할까? 손에 쥔 돈을 다시 한번 세어보고는 조심스레 외투를 골랐다. 아버지를 위한 지팡이도
튼튼한 것으로 준비했다. 그제야 안도감이 들었다. 그리고 그는 고민 끝에 하나의 작은 상자를 더 샀다. 며칠 후 지후는 고향으로 향했다. 집 앞에 도착한 순간 따뜻한 익숙한 향기가 느껴졌다. 문을 열자 어머니가 놀란 얼굴로 그를 맞았다. 지후야, 다녀왔어요, 어머니. 아이고, 우리 아들, 명절이라고 이렇게 와주다니. 아버지도 힘겹게 몸을 일으켜 그를 반겼다. 이제 제법 어른이 다 됐구나. 지후는 환하게 웃으며 가방에서 선물을 꺼냈다. 이거 작은 거지만 두 분께 드리고 싶었어요. 어머니는 외투를 보고 손으로 입을 가렸다. 이걸 내가 사온 거니? 네. 올겨울에는 꼭 따뜻하게 입으세요. 아버지는 지팡이를 천천히 쥐어보더니 그만 얼굴을 돌리고 말았다. 이 자식 별걸 다 사오고 그래. 그러나 목소리는 살짝 떨리고 있었다. 지후는 그런 아버지를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날 밤 오랜만에 가족들과 따뜻한 시간을 보내며 지후는 다시 한번 결심했다. 그리고 명절이 끝나갈 무렵 한 통의 택배가 한성그룹 회장실로 도착했다. 강 회장은 비서에게 건네받은 작은 상자를 열어보았다. 안에는 고급스러운 물건이 아니라 손수 포장된 작은 차 세트가 들어있었다. 그리고 손으로 정성껏 쓴 메모 한 장. 항상 감사드립니다. 따뜻한 차 한 잔으로 명절을 편안히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후 드림. 강 회장은 한참 동안 그 메모를 바라보다가 피식 웃으며 차를 한 개 꺼내 들었다. 비서가 조심스레 물었다. 지후 씨가 보낸 겁니까? 그래. 강 회장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다. 참 예쁜 마음을 가진 아이야. 그리고 문득 그의 마음 속에 지후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다. 저도 언젠가 회장님처럼 어려운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말이 단순한 인사치레가 아니라는 걸 강 회장은 알았다. 그날 밤 창밖의 불빛을 바라보며 강 회장은 조용히 혼잣말을 남겼다. 내가 어디까지 성장할지 기대되는군. 늦은 밤 공장 안은 평소보다 훨씬 조용했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이미 퇴근했고 남아있는 건 야간 근무조 몇 명뿐이었다. 지후는 홀로 남아 기계 앞에서 작업 매뉴얼을 펼쳐보고 있었다. 이 기계의 내부 구조는 이렇게 연결되는 거구나. 그는 작은 손전등을 켜고 기계 안쪽을 살폈다. 그동안 작업을 하면서 단순히 부품을 옮기고 조립하는 일만 했다. 하지만 이제는 기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배우고 싶었다. 그때 누군가 그의 뒤에서 말했다. 신입, 뭐 하는 거야? 지후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다. 상훈이었다. 아, 그냥 좀 더 배우고 싶어서요. 배우고 싶어서. 상훈은 눈을 가늘게 뜨며 그를 살폈다.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지후는 여전히 작업복 차림이었다. 일 끝났으면 집에 가야지. 뭐 하러 남아서 이러고 있어. 지후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그냥 단순히 일만 하고 싶지 않아서요. 더 많이 알고 싶어요. 상훈은 피식 웃으며 팔짱을 꼈다. 너 참 별난 놈이네. 보통은 이 일 끝나면 빨리 퇴근하고 싶어 하지 않나. 그런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기계를 다룰 줄 알게 되면 더 나은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에 상훈은 미묘한 표정을 지었다. 야, 신입. 네. 너 처음엔 그냥 버티는 게 목표 아니었냐? 근데 이젠 성장까지 하려고 하네. 지후는 쑥스러운 듯 웃었다. 그때는 그랬죠. 근데 이제 생각이 조금 바뀌었어요. 계속 같은 일만 하면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요. 상훈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좋아. 그럼 제대로 배워볼래? 지후는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배우고 싶습니다. 좋아, 따라와. 상훈은 기계 쪽으로 걸어가더니 직접 버튼을 눌렀다. 기계가 부드럽게 작동하기 시작했다. 이건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조립 기계야.
기본적인 구조부터 설명해 줄 테니까 잘 들어. 그날 이후 지후는 단순히 주어진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의 작동 원리와 문제 해결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는 매일 퇴근 후에도 남아 야근을 자처했고 공장 내 기술자들에게 하나하나 질문하며 배우려 했다. 처음엔 단순히 호기심이었지만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공장장이 우연히 그 모습을 보게 되었다. 지후야, 너 요즘 뭐 하고 있니? 공장장의 물음에 지후는 손에 묻은 기름을 닦으며 대답했다. 그냥 더 배워두면 좋을 것 같아서요. 공장장은 흥미로운 듯 그를 바라보았다. 이제 기계도 배우고 싶은 거야? 네. 단순히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더 깊이 알고 싶어요. 공장장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럼 나도 하나 알려줄까? 그날부터 지후는 정식으로 공장의 기술을 배울 기회를 얻었다. 단순한 조립을 넘어 기계 유지보수와 문제 해결법까지 익히기 시작한 것이다. 회사의 관리자들도 그를 눈여겨보기 시작했다. 저 친구, 처음엔 그냥 공장 신입이었는데 이제는 꽤 성장했네. 그러게요. 저렇게 열정적으로 배우려는 직원, 요즘 보기 힘든데요. 그렇게 지후는 점점 더 성장하고 있었다. 단순히 주어진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가고 있었다. 늦은 밤, 공장 휴게실. 지후는 노트 한 장을 펼쳐놓고 펜을 들었다. 공장에 들어온 지 벌써 몇 달. 그는 단순한 노동자가 아니라 더 큰 무언가를 배우고 싶다는 갈증을 느끼고 있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시작했지만 이제는 일의 원리를 알고 싶었다. 그리고 나아가 언젠가는 스스로 사업을 해보고 싶다는 꿈이 생겼다. 그는 생각을 정리하며 노트에 한 글자씩 적어 나갔다. 내가 꿈꾸는 미래. 그때 누군가 그의 어깨를 툭 쳤다. 야, 신입. 뭐 하냐? 민식이었다. 아, 그냥 좀 생각할 게 있어서요. 뭔 생각? 지후는 망설이다가 노트를 닫으며 말했다. 선배님, 혹시 공장에서 오래 일하셨잖아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보통 어떤 미래를 꿈꾸나요? 민식은 지후의 예상치 못한 질문에 잠시 말을 멈췄다. 글쎄 대부분은 그냥 오래 버티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걸 목표로 하지 않을까. 그럼 선배님은요? 민식은 피식 웃으며 컵라면을 뜯었다. 나는 그냥 적당히 돈 모아서 조그만 가게나 해볼까 생각 중이긴 해. 가게요? 그래. 계속 이렇게 일만 할 순 없잖아. 나도 언젠가 내 일을 해보고 싶지. 그 말에 지후의 눈이 반짝였다. 저도 그래요. 민식이 젓가락을 멈추고 그를 바라봤다. 뭐, 너도 가게 차리고 싶어? 아니요. 저는 사업을 해보고 싶어요. 민식은 라면을 먹으려다 멈추고 눈을 크게 떴다. 사업. 네. 그냥 막연한 생각이긴 한데, 단순히 공장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부터 유통, 판매까지 전체적인 흐름을 배우고 싶어요. 민식은 한참을 지후를 바라보다가 풋 하고 웃었다. 야, 넌 정말 신입답지 않다. 보통은 그냥 당장 월급 받는 거나 신경 쓰지. 사업이라니. 그냥 더 배워보고 싶어요. 제가 만약 직접 뭔가를 만들고 사람들에게 가치 있는 걸 제공할 수 있다면 그게 진짜 멋진 일 아닐까요? 민식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처음엔 가볍게 웃었지만 지후의 눈빛이 진지하다는 걸 깨닫자 그의 표정도 차츰 달라졌다. 야, 너 진짜로 그럴 생각 있는 거야? 네.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씩 배우다 보면 길이 보이지 않을까요? 민식은 컵라면을 휘저으며 작게 웃었다. 하, 이 녀석, 대단한데? 그렇게 밤이 깊어갔다. 며칠 후, 강 회장의 사무실. 강 회장은 보고서를 넘기던 중 비서가 조용히 다가왔다. 회장님, 지후 씨가 잠시 뵙기를 원합니다. 강 회장은 흥미롭게 고개를 들었다. 지후가, 이유는?
그건 직접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강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들어오게 해. 잠시 후 지우가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왔다. 회장님, 실례합니다. 그래, 무슨 일이야? 지후는 단단한 눈빛으로 강 회장을 바라보았다. 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말해봐. 지후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저는 공장에서 일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걸 배우고 싶습니다. 강 회장은 흥미롭게 지후를 바라보았다. 더 많은 것이라면 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유통되고 판매되는지까지 저는 단순한 노동자가 아니라 이 흐름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강 회장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래서 혹시 제가 더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수 있을까요? 그 말에 강 회장은 한동안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이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가 그렇게까지 하고 싶다면 나도 기회를 줄 수 있지. 지후의 눈이 빛났다. 정말요? 하지만 쉽진 않을 거다. 단순히 배우는 게 아니라 직접 부딪혀야 할 거야. 그럴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렇다면 곧 있을 유통부서 회의에 내가 참석해봐라. 지후는 놀란 눈으로 강 회장을 바라보았다. 제가요? 그래. 내가 배우고 싶다며. 그럼 직접 경험하는 게 제일 빠르지 않겠나? 지후는 순간 가슴이 뛰는 걸 느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정말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강 회장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이 녀석 점점 더 흥미로워지는군. 그렇게 지후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다. 회사의 복도는 예전과 다르게 보였다. 과거 지후가 처음 공장에 들어왔을 때 그는 허름한 작업복을 입고 두려운 눈빛으로 바삐 움직이던 신입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당당하게 복도를 걸으며 직원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지후 대리님. 오늘 회의 잘 부탁드립니다. 그를 부르는 호칭도 그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도 달라져 있었다. 그가 공장에 처음 발을 들인 지 몇 년이 흘렀다. 그동안 지후는 끊임없이 배우고 도전했다. 단순한 생산직을 넘어 기계 조작과 유지 보수를 익혔고 유통과 판매까지 배우기 위해 여러 부서를 거쳤다. 그리고 지금 그는 한성그룹의 핵심 생산 라인을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공장에 자주 내려와 직원들과 함께 일을 했고 점심시간이면 후배들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요즘 일은 할만해. 네, 선배님 덕분에 많이 배워가고 있어요. 좋아,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봐. 지후는 그들에게 예전의 자신을 보았다.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찾고 싶었던 과거의 자신을. 그리고 그는 이제 자신이 받은 도움을 돌려줄 차례라고 생각했다. 어느 날 지후는 공장을 돌던 중 한 신입 직원이 실수로 부품을 떨어뜨리는 걸 보았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지후는 조용히 다가가 그를 도왔다. 괜찮아. 나도 처음엔 실수 많이 했어. 신입은 놀란 눈으로 지후를 바라보았다. 정말요? 대리님도요? 그럼 처음엔 다 실수하지. 중요한 건 어떻게 극복하느냐야. 그 말에 신입의 얼굴이 조금 밝아졌다. 지후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미소를 지었다. 힘들 땐 언제든 찾아와. 나도 옛날에 너처럼 불안했거든. 그 순간 지후는 자신이 변했음을 깨달았다. 예전에 그는 살아남기 위해 버텼다. 하지만 이제는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날 저녁 지후는 회장실에서 강 회장과 마주 앉았다. 이제 내가 우리 회사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됐구나. 강 회장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다 회장님 덕분입니다. 저를 믿어주셨잖아요. 믿을만 했으니까. 내가 처음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하던 소년이었다는 게 믿기지 않는군. 지후는 웃었다. 저도 가끔씩 그때를 떠올립니다.
그때 회장님이 절 그냥 지나쳤다면 저는 아마 아직도 배달을 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강 회장은 지우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건 뭐냐? 지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차분히 입을 열었다. 저처럼 기회를 원하지만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들을 돕고 싶어요. 강 회장은 흥미로운 눈빛을 보였다. 어떤 방식으로? 회사의 연수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습니다. 공장에서 시작하는 신입들에게 단순히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강 회장은 잠시 생각하다가 미소를 지었다. 좋은 생각이군. 너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야. 지후는 감사한 마음으로 고개를 숙였다.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장님. 며칠 후 지후는 새로 채용된 청년들과 함께 교육을 진행했다. 그중 한 소년이 유난히 겁먹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지후는 조용히 다가가 물었다. 많이 긴장됐어. 소년은 당황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전 이 일을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후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도 예전에 너랑 똑같았어. 하지만 괜찮아. 내가 노력하면 분명 기회는 올 거야. 소년은 지후를 올려다보았다. 정말 그렇게 될까요? 지후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럼 이제 내가 너희에게 희망을 배달할 차례니까. 그의 말에 소년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졌다. 지후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과거의 자신이 배달하던 새벽길이 떠올랐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우유를 배달하는 소년이 아니었다. 그는 희망을 배달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지후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장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작은 기회가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기회를 잡고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과정이 얼마나 값진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엔 가난 때문에 삶을 버텨야만 했던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우유를 배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냈고, 운명의 장난처럼 한 사람과의 만남이 그의 길을 바꾸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기회를 얻었다고 해서 인생이 자동으로 풀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후는 그 기회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땀과 노력을 쏟아부었습니다. 처음엔 작은 일부터 시작했지만 점점 배우고 익히면서 더 큰 목표를 세웠고, 결국 과거의 자신처럼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쯤 마주하게 되는 현실과도 닮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환경이 안 좋아서, 내 능력이 부족해서, 기회가 없어서 라는 이유로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후의 이야기가 보여주듯이 작은 기회라도 붙잡고 끝까지 노력한다면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성장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지후가 했던 말, 이제 내가 너희에게 희망을 배달할 차례니까. 이 대사는 단순한 한마디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이 받은 기회를 다른 사람에게도 돌려주겠다는 다짐이며 삶을 대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이제는 우리도 생각해 볼 차례입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조금 더 성장하기 위해, 더 큰 목표를 위해,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에게 희망을 전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을까? 이 이야기가 작은 동기부여가 되었다면,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도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거라 믿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